네, 주불리안부 특강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셔가지고 힘을 준 뒤로 우리가 네. 무럭무럭 자라서 그러니까. 70만 돌파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70만 대단하네요. 사실 제가 그 지역이나 또 이번에 경청토일에 다니면서 예. 들었던 얘기들이 몇 개 있어요. 아, 백운기의 정어리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예. 아주 좋은 말씀해줘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에는 뭐 뉴스공장에서 봤다 예, 또는 예. 뭐 저 매불쇼에서 봤던데 요새는 백운기의 정어리 TV에서 봤다는 분이 부쩍 말이 늘어서 아, 곧 70만 되겠다 했는데 70만 도달했고 예. 이제 100만 가야죠. 이번에 주로 동쪽을 도셨잖아요. 네, 동해안 벨트하고 예, 북쪽 벨트죠. 동해안 벨트하고 접경 벨트. 북쪽하고. 네, 예. 네. 이제 앞으로 서쪽에 가시면 더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부쩍 많이 들려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막 올라가는구나 하는 얘기를 생각을 했죠.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 나오신 대로 김병주 최고위원님 팬도 엄청 많아졌어요. 네, 저도 네. 만나면 그분 정말 육군 대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렇게 인자하고 다정하고 자상하게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그래서 내가 봐도 참 덕장이신 것 같더라. 그런 얘기하지요. 오늘 만나뵈서 반가운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조희대 대법원의 이건 만행이죠. 그럼요. 그야말로 사법 네. 쿠데타고. 그래서 당장에 저걸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걱정들을 하니까 네. 일단은 최고위원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뭐 저희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희대의 예. 사법 쿠데타잖아요. 희대의 예. 사법 쿠데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마음도 있고 또 사실은 불안한 마음도 있죠. 왜냐하면은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뭐 피고인 그 27일의 시간을 벌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떤 수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에서는 다양한 옵션,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과 같이 가야 힘을 받을 수가 예.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합의체 회부되고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6만 페이지를 예. 어떻게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렇게 읽을 선고를 수가 할 없죠. 수 있나요? 이런 것은 아주 이례적인 거고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해꾸지에서 낙마하든지 하려고 하는 어떤 선거 개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엄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은 확실한데 네.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이게 한방 그냥 공포를 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끝까지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아예 날려버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날려버리는 계획을 정교하게 저는 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왜냐하면 사실 이런 대선 기간에는 이런 것들을 보류하고 회피하잖아요. 그런데 일찍 선고하겠다고 날짜가 정해져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처럼 깨끗이 정리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더 긴장하면서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법 쿠데타를 설계한 사람이 김앤장의 모 변호사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제보도 혹시 들어옵니까? 네, 그런 제보도 들어오고요. 이건 신빙성이 좀 있는 제보였습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제보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석에서는 대법원에 올라오면은 자기가 날리겠다 이재명 그런 것도 말을 했다라는 제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확인이 덜 되고 있지만은 그런 제보 하나하나가 사실은 퍼즐을 맞춰 보면은 이번에 이것은 치밀히 계획되어 있는 시나리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뒤에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들이 그렇게 하든 또는 사법의 어떤 기득권 카르텔들이 이렇게 하든 여러 세력들이 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밀히 계획됐고 네, 이게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는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다면 네, 민주당의 전략이나 대응이 보통 각오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민주당 지도부는 뭔가 대응 전략이 다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들한테 염려 마시라. 우리가 그거는 100% 막아내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걸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집단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뭐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국회 권능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계속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구속됐다 풀려난 것도 비정상적인 것이고 헌재 판결은 다행히 잘 났지만 그 시간을 지체되는 이런 것도 비정상적이었고 또 지금 보십시오.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2달에 위기 관리 안 하고 뛰쳐나가서 뭐 단일을 한다는 지금 이런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심하시라 할 수는 없고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대단히 비상시국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잔당들이나 그런 비호 세력이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그걸 또 일일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가장 큰 전략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목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이것은 사법 쿠데타다. 이것은 선거 기간에서는 재판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헌법 사실 116조에 보면은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를 보장이 돼야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은 일체의 그런 재판이나 이런 것도 연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공직선거법 11조에도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개표 종료까지는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때는 국민의 시간이니까 사법적인 어떤 조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지금 개표까지 6월 3일까지 이재명 후보 뭐 5번 재판을 잡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면서 선거 방해인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12일부터 공식적으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재판을 중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이어간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국회 권능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막아야 되는 거죠. 지금 고법이 1차 기일을 15일로 잡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대법이 잡은 겁니까? 고법이 잡은 겁니까? 고등법원이 잡았죠. 고등법원이 그러면 잡았지만 그 잡은 자를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명백한 선거 방해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고발했습니까? 이것은 고발은 제가 좀 확인을 못했고요. 예. 아마 시민단체나 이런 데는 고발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예. 있고요. 그렇지만 좀 더 기다려보는 거죠. 이미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재명 후보의 선거 유세 스케줄이 다 잡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에 제출을 하고 15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한다든가 보류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받아지지 않고 했을 때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공직선거법 11조도 위배하는 것이고 헌법 116조 공정한 기회를 주라는 것도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쓸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미리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또 이런 내막을 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저쪽 사법부에 대해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여론이 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2일 되면은 이제 그런 선거 불안을 다 제출을 하고 법원에서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기다려 보는데 지금은 중요한 것은 국민적 여론이라고 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시간인 선거 기간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여론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여기 정어리 TV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여론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에 그런 그래야죠. 것들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시한을 언제로 보십니까? 언제까지로 봐서 이놈들이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대처하는구나, 아니면은 이거 완전히 막 가는 거네, 이걸 알 수 있는 게 며칠이라고 봐야 될까요? 12일에서 한 15일 전후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까지 연기 요청을 했다가 안 받아들이면 네네, 안 받아들여진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일단 15일 날 네. 기일이 이제 잡혀 있는데 일단 연기 요청을 했고, 연기 요청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가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 바쁜 일정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한번 출석을 안 하면 이제 이건 보니까 대선 기간에 후보를 오라고 하는 건 무리네, 일단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 이렇게 하면 몰라도 안 나오네, 한 번 더 그러면 잡겠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정말 그럼 비상등이 켜졌다고 봐야죠. 그럼요. 그렇게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당 지도부에서도 우리 당 지도부보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죠. 네. 지난번에도 사실 설마 하다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이번에는 반드시 뭐 당당하게 뭐 이렇게 하겠다 각오를 보이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충북 지역을 갔어요. 네. 정평군의 전통시장에서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잠깐 볼까요? 네, 네. 예.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자리 잡게 된 가장 큰 공적은 바로 농지개혁에 있습니다.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됐습니다. 인혁당 아십니까? 그 억울한 선생님, 그냥 동네 필부들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처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아주 어느 때보다 더 결의에 차 있는 그런 표정 말투였는데, 온 가운데 이렇게 약간 검정색 보이는데 지금 방검복을 네, 착용한 계속 겁니까? 착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지금도 그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테러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첫날 경청 투어 때는 오시는 지지자분들한테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어줬는데 셋째 날부터는 이제 경호도 바뀌었어요. 악수도 못 하고, 네, 눈빛으로 하고. 어린이들하고만 악수하는 걸로. 어린이나 학생들에게는 악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진도 같이 못 찍고 하는데 애기들, 어린이들이 찍어달라고 하면은 찍어주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렇게 그 이제 접경 지역 또 동해안 벨트, 경기 북부 이렇게 쭉 같이 수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하고 비교해서 좀 달라진 분위기 좀 느끼시나요? 아이고, 많이 달라졌죠. 제가 3년 전만 해도 그 강원도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경선 선대위원장을 강원도 지역 했었거든요. 그때 분위기와 지금은 180도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통상 이제 강원 접경 지역하고 강원 동해선을 다녔었는데 3박 4일 동안 그 지역은 보수세가 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민들이 오셔갖고 이재명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또 보수이신 분들도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면 예. 생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실제 12산 내란을 겪으면서 이것은 아니다 식으로 바뀐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보면은 소상공인들, 가게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해보면은 내란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소상공인 가게 식당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은 보수였는데 12.3 내란이 딱 터지고 방송을 보니까 보는 순간에 아이고 이거 연말 장사 다 날렸구나 생각이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겠구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 예약이 막 취소가 되더란 거예요. 사실 내란 국면에서 뭐 회식이나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 빨리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돼서 소상공인 좀 살려달라. 예.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네. 그러죠.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번에 지금 선거 전략 가운데 중앙 조직을 좀 슬림화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네네. 아. 지금 표는 사무실에 없고 현장에 있잖아요. 예. 통상 보면 선대위 사무실에 뭐 많은 분들이 사무실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현장 가서 골목골목 경청 선거를 하라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의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들, 선대본부장들, 선대위원장들도 여기서 있지 말고 현장에 가서 하고요. 그리고 특히 최고위원들이나 또는 공동선대위원장들은 또 지역을 맡았어요. 최고위원인 저는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 지역을 맡았고 권역별로 이렇게 맡아서 권역을 책임지면서 골목골목으로 다니면서 경청하는 이런 선거가 유세가 되게 통상 이제 선거하면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이런 게 훌륭합니다. 뭐 이런 거보다도 소리를 듣고 그걸 이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였고요. 이번에 경청 투어 지금 이재명 후보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저께까지 3박 4일 다녀왔고 어제 석가탄신일 행사 끝나자마자 다시 2박 3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경청 투어는 이재명 후보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경청 능력이 뛰어나죠. 제가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주변 분들이나 아는 지인들 만나면 제일 많은 질문이 이재명 가까이에서 있어 보니 이재명 대표 어떻더나.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귀가 많이 열려 있다. 많은 얘기를 듣고 중지를 모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판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이 뛰어나더라. 경청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면 잘 안 믿더라고요. 뭐 TV에 비치는 것은 되게 이런 1인 체제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경청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현장에 가서 당신 얘기보다는 TV에는 물론 얘기할 때만 나오니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계속 얘기를 많이 듣고 경청하고 메모하고 또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 같은 데는 그 지역위원장하고 그동안 얘기 들었던 거를 가지고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느냐 이런 토의를 하면서 식사를 해요. 오롯이 국민만 바라보고 일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 귀는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귀가 진짜 복귀세요. 아주 이렇게. 그리고 혹시 오른쪽 귀가 왼쪽 귀보다 더 큰 거 본인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세요? 정말 귀가 복귀인데 오른쪽 귀가 더 길고 커요. 언제 한번 거울 한번 보셔요. 그래요? 오른쪽 귀가 더 크고 이렇게 귀인데 꼭 유비 귀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백운기 앵커님이 훨씬 더 귀가 멋있게 돼 있는데. 저는 귀만 아니고 다 잘생겼죠. 예.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걸로 넘어가죠. 지난주에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 그런 만행을 저지를 때 그 전에 혹시라도 좀 이상한 기류 같은 거
저 잘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좀 있었습니까? 네네 그런 그래요? 그런 걸 경고한 분도 있었죠 사실은. 최기상 의원께서 그 대법원 분위기가 이상하다. 지금 자기가 수집한 정보로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라고 한번 경고를 했어요. 최기상 의총에서도. 네. 예. 그런데 사실은 뭐 그 당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정상적이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이 대선을 좀 깨끗하게 이렇게 무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에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나고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다수 우리 의원들은 생각했지만은 또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죠. 혹시나 했는데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 꼴이 된 것이죠. 네. 설마 하다가 정말 당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저는 네. 최근에 최순실이가 3월 달에 잠깐 석방됐 썼다는 거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네. 그런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검찰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먹는지 우리가 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경고가 있었을 때 저도 최기상 의원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항상 저도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를 늘 상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최악의 경우를 늘 상정하는데 우리도 그걸 상정을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었는데 지금 보면 조금 후회스러운 면이에요. 그때 조금 더 우리 국민 여론을 국민들께 알려주고 그런 국민들이 알아서 또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앞에서 또 우리 집회를 한다든가 의지를 보여줬으면은 이렇게 파국으로 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좀 그때 조금 더 최기상 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설마 하지 말고 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알아도 그때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뭐 네. 발표하는 걸 저렇게 막을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주댕이를 갖다가 뭐 그래도 이제 대법원 앞에서 우리가 광화문 앞에서 예. 헌재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힘을 모았듯이 대법원 앞에서라도 힘을 모으고 했으면은 그들이 또 그것을 오히려 이번에요 잘 막아내기만 하면 네.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네. 대법관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럼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사법 기득권 카르텔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곳곳에 뿌리 예. 박혔다. 이걸 이제는 발본색원 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지금 다 기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나중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떻게 막 정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 네. 그걸 다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 정치 보복과 내란 종식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내란 세력들을 이거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럼요. 그러면 맡기더라도. 네, 그럼요. 네. 예. 이제 내란 종식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내란 세력들을 이거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럼요. 그러면 맡기더라도. 네, 그럼요. 네. 예.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한번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네. 그 당은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만 네. 그냥 그 김병주 최고님 보시기에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그게 어떻게 단일화가 쉽게 되겠습니까? 김문수는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거쳐서 최종 후보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한덕수는 뭐 한 게 뭐 있어요?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그걸 단일화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자체가 공당으로 자격이 없죠. 본인들이 경선 과정을 거치고 그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후보를 뽑았는데 다시 무소속하고 뭐 이렇게 단일화하라고 압박을 넣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김문수 같은 경우는 지금 최종 공인된 최종 후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보할 수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하는데 대단히 삐그덕거리고 있죠. 사실 어저께 제가 그 석가탄신일 날 조계종 행사 때 네. 갔었는데 바로 앞에 바로 앞좌석에 김문수가 앉았어요. 예. 바로 옆에 이재명 후보 앉고 여기 김재원 앉고 또 그쪽 김문수 측 사람도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단일화 하는 거요? 단일화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뭐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한덕수가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의지가 강한데. 한덕수야 뭐 의지가 최고겠죠. 뭐 때문에 나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덕수 출마한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뭘 믿고 나왔을까? 네. 그러면은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세력이라고 보죠. 내란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사실은 내란 세력들이 자기들의 권력 당권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김문수를 내세웠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덕수를 또 내세우고 이렇게 이어가는 것 같아요. 뭐 그 김문수 전에는 나경원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 뒤에 그런 걸 조정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이재명 후보하고 맞서서 싸울 최상의 상대라고 생각했으면 사전에 분위기를 잡아서 한덕수를 일찍 사퇴시키고 경선에 집어넣었으면 될 것을 왜 따로 경선을 시키고 한덕수를 나중에 투입을 해서 1대1로 단일화하는 그 시나리오를 짰을까요? 아마 한덕수가 미리 나오면은 국민들이 고난대행이 위기 관리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나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여론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사실은 원래는 미리 나와서 경선 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수가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해주면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자기 할 수도 없는데 지명을 2명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바로 본인을 탄핵할 것이라고 탄핵 유도 지명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수를 읽었기 때문에 탄핵은 하지만은 좀 더 기다리더라. 너 스스로 나갈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탄핵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스스로 나가는 국면이 돼버린 거고 스스로 위기 관리나 공정한 재판 관리 단 2달밖에 안 되는 걸 안 하고 팽개치고 나간 사람은 권한대행 중에 이분 혼자예요. 예. 한교안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때도 한교안 나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한교안은 위기 관리와 공정한 선거가 중요하다. 나 안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 했는데 지금 한덕수는 계속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을 활용해서 불을 피웠잖아요. 출마하겠다는 불을 피우면서 그걸 사전선거운동을 한 거건데 거기에 우리 민주당이 수를 읽고 말려들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선 과정에 본인이 못 나왔지 않나 싶어요. 보면은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남 사람입니다.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그 소리 지른 거 보시면 광고 네. 5.18 가가지고 일부러 막 그 자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못된 정치부터 배워가지고 김문수는 그나마 국회의원이라도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덕수는 도대체 평생을 그냥 그 공무원으로 그것도 아주 참 공무원들한테 영혼 없는 그런 걸 제가 참 공무원들 모욕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만 한덕수야말로 그런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그 광주 가서 이제 5.18 민주화 묘소 참배도 못하고 그러니까 호남 사람이다 소리 질렀는데 그 다음날 해명이 또 과간이었잖아요. 해명이 5.18 민주화 운동 또는 민주화 항쟁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광주 사태라고 했잖아요. 5.18 광주 사태라 했잖아요. 광주 사태라고 하면은 그 실제 어떻습니까? 그것은 피해자들에게 2번, 3번 이렇게 사실은 그 어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광주를
광주 5.18 그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인식하는 그 인식 자체가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뭐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많아요. 이래 그러니까 김문수를 하나 한덕수를 하나 이번에는 이제 대선이 안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싸우는 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가 김문수보다는 더 잘 싸울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김문수한테 한덕수 넘겨주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둘이 놓고 보면 그나마 이 대선전에서 살아남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가 더 세 보이는데 그나마 한덕수하고 비교해 보면 네. 그래서 지금 김문수 쪽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아 그건 뭐 저 넘겨가지고 되겠나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 그래도 넘겨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뒤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있다고 봐요. 윤석열 판단할 때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문수는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기 말을 잘 안 들을 것이다. 한덕수는 자기 아바타가 같고 또 내란에 저는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데 내란의 한몸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김문수보다는 한덕수를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김문수가 좀 고집불통인 면이 있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나중에 윤석열 말도 안 들을 것이다. 예. 그때 보십시오. 청문회 때나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뭐 조선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이 국적이 뭐냐 하니까 막 고집을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위에서도 좀 바꾸라 했는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고집불통으로. 그러니까 김문수가 하면은 골치 아플 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은 다 윤석열이 뒤에서 네,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뭐 윤석열과 윤석열의 그 잔당들이 계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자기들의 허수아비를 누구로 내세울 건가 하는데 김문수는 허수아비보다는 지 목소리를 낼 것 같으니까 한덕수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님, 네. 윤석열, 한덕수, 조희대 이 세 사람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연결이 돼 있죠. 왜냐하면 조희대도 윤석열이 임명했고 이번에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판결을 그날 5월 4일인가요? 그때 3시에 하고 3시 반에 최종 주문했잖아요. 30분 후에 한덕수가 출마하겠다고 사퇴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한덕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야 극적 효과가 나잖아요. 주문하고 난 다음에 딱 나가니까 그런 것까지 이미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것은 치밀한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윤석열 내란 잔당들이 또는 윤석열의 사법 카르텔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렇지만은 국민은 이걸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럼요. 네. 절대 국민 이기는 건 없죠. 네, 네. 어떤 것도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대개 선거 앞두고는 우리가 북한 움직임을 좀 주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북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도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지난번에 했듯이 구축함 재현호 이런 진수도 예. 하고 뭐 실제 미사일이라든가 시험 발사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정도는 할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건 선거와 관련된 특이 동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본인들의 뭐 무기 발전시키는 거라든가 또 이 선거보다는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앞두고 있잖아요. 본인들 판단에. 예.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북한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력을 또 높여야 되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자기들 자체 내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 보내서 많은 사상자고 나니까 또 북한 주민들을 단결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를 다 복합적인 건데 지금 우리 대선하고는 조금 영향이 적은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럼 이른바 북풍이라든지 뭐 대선 개입 공작 이런 것은 없을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군에서는 예. 좀 그런 것들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예. 이미 군은 모르겠어요. 국정원은 아직 윤석열 세력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조태용 국정원장도 사실 지난번에 청문회 때 나와서 하는 증언들이 보면은 윤석열과 뭔가 연결이 아주 깊게 돼 있는 것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 또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갖고 있죠. 예, 예.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뭐 이지스 핵잠수함 막 이렇게 최연호 해군력 쪽에 좀 북한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면은 실제 해상에 있는 핵 잠수함이라든가 해상에서 핵을 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가져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는 그대로 그 공격을 받으면은 그것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해상에는 숨을 데가 많잖아요. 잠수함 같은데. 그래서 그런 면에 좀 더 추진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육상 전력보다 해상이나 공중 전력은 북한이 아주 열세였어요. 아주 형편없을 정도로 열세였는데 이번에 해상 전력을 좀 더 획기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최근 한 5년 이내 계속돼 왔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아마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기술적인 것도 많이 해결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북한에서는 한 1,500톤급 함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5,000톤급 체어함을 선보이고 진수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 빠른 속도로 이지스형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지난번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후원에 네. 우리가 그 후원 계좌 소개해드렸는데 네. 조금 네네. 소개해 주셔서 좀 예. 소개한 이후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네네. 국민을 국가를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 여러분 김병주 최고위원님 우리가 정말 큰 일 하실 수 있도록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후원의 사진 못 보겠는데요? 네네. 왜요? 제 농담을 이해를 하셨어요? 3억 다 차가지고. 예. 사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예. 총알이 좀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죠. 네, 총알이 이제 후원금이죠. 예. 네, 이제 각 지역 다니면서 또 지역에서 현수막이나 뭐 유세차라든가 뭐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대선에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특별히 그 지역 말고 네. 정책적으로는 역시 국방 쪽에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십니까? 네, 저는 두 분야를 좀 직능은 담당했는데 국방 쪽하고요. 예. 국방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제가 위원장이고요. 그래서 국방 안보 쪽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또 한쪽은 종교 쪽에 그렇죠. 이제 이슈인데 특히 불교 쪽에 본부장을 맡아서 불교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또 우리 최고님 불자십니까? 네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바빴죠. 그러셨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네, 때까지. 그래서 우리 공동 선대위원장들 뭐 선대위원장 맡으신 분은 각 종파 그 불교 내에서도 종단이 있잖아요. 예. 종단별로 다 그 배치를 해서 가시게 하고 좀 바빴습니다. 건진이 있는 그 종파는 제대로 된 종파도 아니죠. 글쎄요, 건지는 저는 사이드로 알고 일광 있는데. 조계종인가 뭐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조계종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종파 같은데. 예. 저는 그런 들어보질 못했어요. 아니 그리고 뭔 저 법사고 뭐 저 불교라고 하는 놈이 살아있는 소 껍질을 벗겨서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살생을 그거는 불교와는 전혀 관련이 말이 안 없습니다. 되는지. 네, 예. 불교 쪽하고는 전혀 그렇게 하는 의식은 없죠. 불교. 무속은 누가 담당합니까? 아, 무속은 종교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예. 여기 기독교, 천주교 하는데 이용선 의원이 전체 종교를 예. 담당하고 있고요.
네. 무속을 신경 쓰라는 말이 아니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네. 나중에 무속 모든 것을 낱낱이 벗길 때 네. 확실히 좀 벗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네.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